자, 변수 a와 b의 값을 이제 바꿔달라는 게 여러분한테 이제 드린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변수 없이 진행을 해달래요. 변수 없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변수 선언하지 않고 사용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간혹가다 이제 이걸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쓰는 분들이 계시냐면 여기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제가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그죠? 뭐 발을 이용하면 변수 앞에다가 발을 이용하면 할 수는 있지만 발은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쓰지 않고 let을 이용해서 써야 된다면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쓴다? 이렇게 써줘야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야지만 a라는 값이 5로 교치가 되는 거죠. 이건 왜 그런다 했죠? 변수의 값을 우리가 그러니까 변수의 값이 아니라 변수를 재활용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했으면 마찬가지로 b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b도 이렇게 1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 변수의 재활용에 대한 개념, 그리고 변수가 중복 선언이 불가능하다는 제가 강사의 그 개념 설명을 잘 캐치하고 이해를 하셨다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문제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연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낯설기 때문에 한 번에 뚝딱 풀리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 수업을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다뤄보신 분들은 요 동일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뚝딱뚝딱 풀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뚝딱뚝딱 풀지 못하는 게 정상이고 맞는 겁니다.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변수 a와 b의 값을 교체하는 건 맞는데 이 수정 가능 지역에서 숫자와 사칙 연산을 사용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여기다가 우리가 숫자를 써서 a에다가 5, b에다가 10 할당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숫자 사용하고 있으니까 얘는 탈락이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a가 지금 10을 들고 있으니까 강사님이 대입연사 하는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을 때는 변수, 우측에 있을 때는 값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빼주면 a가 5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죠. 왜냐면 강사의 변수 개념에 대해서 어쨌든 잘 이해를 하고 캐치를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잘하신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고 우측에 있는 건 값이라 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10이고 얘는 뭐죠? 5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 빼기 5기 때문에 5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사칙연산 사용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사칙연산이라는 거는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마이너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탈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강사님이 어쨌든 우측에 있는 게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5를 품고 있는 b를 a한테 주면 되지 않을까? 그쵸? 왜냐면 이건 뭐겠어요? 얘는 변수의 값이에요? 5랑 똑같은 거잖아요. 값 5. 그러면 이렇게 하면 a가 바뀌네? 그러면 b도 바꾸기 위해서는 b에다가 a 써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왜 안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왜 안 되는지를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대충 안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결국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됐을 때 그냥 무작정 뭐 이것도 집어넣어보고 저것도 집어넣어보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것도 왜 안 되는지를 알고 나서 해야지 안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게 되면 그냥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언제 터질 모를 배수관에다가 그냥 물 집어넣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자, 물은 흐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펑하고 터진 그 배수관을 메꾸는 거라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튼간에 자 이런 식으로 하면 a가 5가 나오고 b가 5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온다? 지금 우리가 변수의 재활용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변수의 우측에 있는 건 변수의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값을 이용해서 a에다가 정확하게는 5를 지금은 넣어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수가 재활용이 됐기 때문에 이때 10번째 라인에서 이 a는 뭘로 봐야 돼요? 10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된다? 5로 봐야죠. 왜요?
변수는 재활용이 되면 그 전에 들어가 있던 값은 어떻게 된다? 사라지고 새로운 값이 그 공간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9번째 라인에서 A는 뭘로 방이 채워진 거냐면 지금 5라는 값으로 그 방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 A는 뭘로 봐야 된다? 5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B가 10이 나오게 하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공간이라 했어요. 값을 담는 공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데이터를 어디다 보관해요?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USB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저장 장치에다가 내 데이터를 보관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저장 장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바로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바로 뭐다? 변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중요하고 그리고 담고 싶어하는 그 변수의 값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수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자, let temp라는 변수를 도입할게요. temp는 임시죠.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 변수는 뭐 아무거나 사실 담아도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a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9번째 라인에서 이미 이 temp 변수에는 그럼 뭐가 들어간 거예요?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왜냐면 이때 a는 10이랑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누가 1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b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할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10을 품고 있는 게 바로 누구? temp죠. 그러면 b한테 뭘 준다? 바로 temp를 주면 된다. 자, 그러면 b라는 변수가 10으로 값이 교체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수압이라고 합니다. 자, 수압이 뭐예요? 교체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교체했다라고 해가지고 변수 수압이라고 하는데 요게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쓸 때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제가 이렇게 기초 시간에 알려드리면 나중 가서 다 까먹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 생판 모르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 나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변수 수압이었지 강사가 알려줬던 것 같은데 라고 이해만 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수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값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수를 응용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초문법을 사용하는 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초문법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서 코드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코드의 퀄리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기초문법을 계속 응용하려고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교체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